재료의 양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비슷한 수준의 양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질의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자료 문제, 그다음에 개인적인 공적 역할을 하지 않을 때의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사적 영역의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내놓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 거고요.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김현장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았어요. 20억 고문료 예, 그 말씀하시네요. 회사의 기밀 문제이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자보다 훨씬 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관으로서 이분이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재부 관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김현장에 갖고 고액의 고민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른바 정관 예우에 해당될 수 있는 무슨 업무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라는 것이 김현장이라는 회사의 운영 자료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내놨단 말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내용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적 영역에 일을 했을 때의 자료는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야인이었던 시절에 사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이것들만 제가 보기에는 내놓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자료 제출을 한덕수 총리 때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 그때 야당 민주당이 요구하면 자료 제출이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자료 제출 부실하고 그리고 공방만 벌이고 싸우다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요구하고 시간 지나면 그냥 대통령이 결재하는 걸 끝났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열 몇 명이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열 몇 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도돌이 피쇼 돌아온 건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그때 이야기고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인사 검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뭐 자료가 뭐 애들 성적표까지 달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요구는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배추에 투자해서 월 450을 받았다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로 여겨지는데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걸 입증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전세금 2억 뺐다고 했으니까 전세금 뺐을 때 그 임대인, 임차인인가 임대인인가요? 건물 집주인이 김민석 후보자 계좌에 2억 돌려준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좌 거래 내역을 당연하죠.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강신석 씨 계좌 2억을 보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왜 안 줍니까? 이게 뻔한 자료인데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모친 빌라 가지고 수상적은 2중 3중의 전세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툭 치고 나가요. 부인이 뭐 길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넓어서 그렇다는데 그때 처음에 계약에서 2억 얼마를 전세금을 낸 분이 그것도 후원자와 관련된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있다가 뭐 쉐어하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다시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여주면 간단해요. 당연히 돈을 입금시켰을 거 아닙니까? 전세권을 담보를 했으면은 그러면 예. 그 모친 빌라의 모친 명의든 김민석 후보자 명의든 그 기업인이 그 전세 자금을 보낸 입금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왜 안 보내주냐고. 알겠습니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이거요 생각해보면 네. 이런 거 같아요. 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발언하세요. 20대 10대까지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범위와 한계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것이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 사람을 뭐 수도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 영역에 있어서 활동할 시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가족들도 우리 뭐 직계 좀비 속이라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도덕성 검증이라는 형태로 인생 전체, 집안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완전 뭐라고 합니까? 다 풀어헤치듯이 하자고 했다라는 이런 제도의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적 영역을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짧게 짧게만요. 말씀드리면 예. 김민석 후보자가 2022년에 국회의원일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죠.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던 사람이 바로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내로남불인 거예요. 본인이 상임위원장일 때는 공직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하다고 질타해놓고 본인이 공직 후보자가 되니까 이 자료 저 자료 다 핵심적인 걸 안 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과연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많이 안 들어와도요. 증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교차 검증이 가능해요.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뭐 질타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 정호영 의원이 자료 제출 안 했다고 낙마된 건 아니잖아요. 자,